여러분 안녕하세요. 중학년 6강입니다, 여러분. 네, 3, 4학년 6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3학년 2학기 2단원의 나눗셈이 되겠습니다. 나눗셈. 자, 지금 3학년 과정을 계속 해보면서 아마 진짜 많이 느끼실 거예요. 곱하기, 나누기, 분수, 곱하기, 나누기, 분수 계속 이렇게 반복된다는 거. 제가 왜 3학년 게 중요하다고 하는지 여러분 진짜 너무 아실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만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도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인제 밴드에 올리는 글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다 확인하고 있어요. 근데 음 여러분들의 질문 중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분수에 대한 질문들, 분수를 표현하는 그런 것에 대한 질문들. 그런 질문이 되게 많은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하루아침에 뭐를 하려고 하시기보다는 그냥 어 좀 해 보면서 '아 애들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거를 겪어 보면서 여러분이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우리가 하는 부분이 너무 만약에 다르게 되면 애들이 더 혼란이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내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 내 생각은 이게 아닌 것 같아.' 근데 그게 정리가 안 돼 있어. 그런 상황에서는 너무 아이들에게 내 말이 엄마 말이 더 맞다는 식으로만 얘기할 경우에는 쪼끔 아이들의 신뢰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런 거는 쪼끔 공부가 충분히 되고 좀 아이들하고 의견이 좀 맞고 난 다음에 정리를 하시는 걸로. 그리고 정리가 안 되면 일단 학교에 따르고 하면서 공부를 하는 도중에 계속 헷갈리는 개념들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오늘 일단 강의가 좀 많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자, 2단원 들어갑니다, 여러분. 몇십 나누기 몇 얘를 이제 구해 볼 거예요, 여러분. 몇십 나누기 몇을 구해 볼 건데 이 몇십 나누기 몇이 또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두 개로. 이건 또 뭔 차이냐? 사실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거는 한 번에 나눠지는 거예요. 나눗셈 과정이 한 번만 나오는 거고 두 번째 거는 한 번에 나눠지지 않아서 그걸 다음 자리로 넘어가야 되는 거. 이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해 보는 거고 이번에는 몇십면 나누기 몇도 1 하고 2가 있겠죠. 그죠? 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얘는 마찬가지고 나머지가 있는 나눗셈, 나머지가 있는 나눗셈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까지 얘를 단계별로 나눠야 되나.' 그것에 대해서는 쪼끔 불만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그렇다고 이렇게 한다고 아이들이 나눗셈의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느냐? 저는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이지만 아마도 교과서를 제작하시는 분들도 이런 피드백을 다 틀림없이 받고 '다음번에는 또 그걸 좀 더 감안해서 수정을 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교과서라는 게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의 손을 거쳤어도 교과서라는 건 완벽하지 않아서 그것을 해석하는 또 우리의 몫이 있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헷갈리더라도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세 자리 나누기 한 자리 요거를 인제 우리가 해 봐야 돼요. 세 자리 나누기 한 자리. 나머지가 있는 세 자리 나누기 한 자리. 자, 여기 지금 자세히 보시면요. 나누는 수가 전부 몇이에요. 몇 그리고 한 자리. 나누는 수는 전부 100%한 자리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나누는 수가 두 자리가 되는 경우는 언제 하느냐면 4학년 때예요. 여러분 나누기가 그래도 나눗셈이 우리가 3 학년 나눗셈은 해볼 만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나누는 자리가 한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구구단으로 해결할 수 있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구구단으로 지난번에 여러분한테 이게 3 학년 1 학기 과정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나누는 과정에서 구구단을 활용한 나눗셈이 사실 별로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너무 기계적이야. 근데 그걸 왜 했지? 그걸 왜 했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거 나눗셈 세로셈을 하기 위해서는 구구단을 제대로 이용한 나눗셈을 할 수 없다면 얘를 할 길이 막막해. 어. 그래서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점점 여러분이 저랑 공부해 보시면서 느끼실 거예요. 왜 내가 세로셈을 별로 안 좋아하는지. 세로셈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절차를 강조하고 그 절차를 중요시하다 보면 어느샌가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 잊어버려. 내가 왜 이걸 하는지 잊어버리고 그 절차에 퐁당 이렇게 빠져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요. 5 학년 통분을 가면 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내가 이걸 왜 하지?'
원래 통분이라는 것은 목적이 분모를 갖게 해서 그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너무 통분의 과정이 복잡하다 보니까 내가 왜 그걸 하고 앉아 있는지 모를 수가 있는 거죠. 나눗셈도 마찬가지예요. 그나마 나누는 수가 한 자리일 경우에는 그냥 나눠. 나누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 그 식을 쓰는 걸 왜 써야 되는지를 모르는 애들이 굉장히 많죠. 그럼 뭐하러 굳이 써? 암산이 되는데. 그 애들이 갈등해요. 엄마 나 식 안 쓰면 안 돼? 안 돼. 꼭 써야 돼. 그렇게 해서 쓰기는 써. 근데 왜 쓰는지 모르지.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4학년이 돼요. 식이 제대로 안 써졌어. 근데 4학년 나누면서 시간 쓰면 답이 없거든. 암산이 안 되거든요, 잘. 그러니까 결국은 또 우리는 식을 또 강조할 수밖에 없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종종 계속해서 나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이 절차를 강조하는 방법이 점점 아이들의 그 어떤 애들이 개념을 이해하고 그 아이들의 직관과 점점 멀어지고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벌어지게 되면서 아주 엄마하고의 갈등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절차도 그렇다고 우리가 절차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 그지? 절차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면서 그 중간에 절충을 하는 방법을 잘 찾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연산 문제집을 너무 지나치게 풀 경우에는 또 그 절차에 강조돼서 그것만 또 하시게 된 확률이 되게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애들이 그걸 너무 싫어하거든. 양을 조금 줄여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빨리 할 수 있는 거 빨리 해보고 안 되는 거는 개념을 공부해보고 이거 양다리를 잘 타는 거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어떤 개념도 잡고 동시에 연산도 제대로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약간 신소리가 조금 들어갔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댓글들을 계속 읽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아무래도 그렇게 잔소리가 되네요. 네. 이것이 답은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그래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과 해보지 않는 건 좀 다르니까 말씀드려요. 자, 이제 교과서를 직접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 자, 이 단원을 할 때,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점이 뭐라고요? 너무 절차에 목매서 이것의 개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자, 몇십 나누기 몇을 구해볼까요? 그랬어요. 자, 이게 1번. 60을 3명이 똑같이 나눠 가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굳이 우리가 식을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60 나누기 3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면 6 나누기 3에서 출발합니다. 6 나누기 3. 여기서 출발을 해요, 여러분. 6 나누기 3은 2죠. 자, 이게 식의 관계를 한번 볼게요. 제가 얘를 10배 했어요. 60으로. 나누는 수는 그대로 뒀어. 나누어지는 수가 10배가 된 거예요. 나누어지는 수가 10배가 된 거예요. 나누는 수는 그대로 뒀어요. 그럼 몫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몫도 10배가 되죠. 이 관계를 이용해서 얘는 푸는 것이 가장 좋아요. 한번 볼게요. 지금 이게 6 나누기 3을 왜 이용할 수가 있냐면 이게 60이지만 이걸 10원짜리 막대기로 바꾼다고 생각해봐요. 10개짜리 막대기로. 그럼 개수는 몇 개가 돼? 6개가 되잖아. 그럼 난 이걸 이용할 수가 있지. 그럼 6 나누기 3을 하게 되면 2개, 2개, 2개 이렇게 되더라. 그런데 얘네들의 정체가 사실은 뭐였어? 10개짜리였지. 그래서 얘가 10배가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몫도 어떻게 된다? 10배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다. 네. 그래서 쓸데없이 세로식을 굳이 쓰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 근데 2를 볼게요, 이제. 70개를 가지고 71명한테 이제 5개씩 나눠주려고 그래요. 자, 한 명한테 5개씩 나눠준다. 포함제죠, 포함제. 나눗셈을 세로식으로 하는 건 전부 다 포함제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때. 자, 70개를 한 명당 5개씩 나눠줘 볼게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어떻게 나누냐면요. 이 세로식으로 쓰려고 자꾸 하지 마시고 이거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 먼저 이 막대기 7개. 자, 10원짜리 막대기 7개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10개짜리 그 막대기 7개를 5명한테 나눠준다고 하면 이것을 다 나눠줄 수 있나? 안 되죠.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50이에요. 이게 왜 50이 중요하냐면 얘가 10번은 10개짜리 하나씩은 줄 수 있으니까. 요 50을 생각을 해봐.
이 50이 만약에 있으면 얘한테 하나씩 주면 되잖아. 막대기 하나씩 주면 되죠. 즉 10개씩 주면 되잖아. 그래서 나눗셈을 할 때 되게 중요한 거는 나누는 수가 10번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야. 10번을 넘냐 안 넘냐. 10번 넘냐 안 넘냐. 얘는 딱 10번이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그럼 남는 애들을 쓸 수 있죠. 20. 얘 때문에 10번이 들어가는 거예요. 10번. 근데 얘 때문에 10번이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50 나누기 5를 했을 때 10번이 들어간다고 할 때 10번 이렇게 쓰지 않잖아.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쓰죠. 왜 하나라고 써? 이게 10의 자리니까 10의 자리에 하나를 쓰면 그게 10개라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 한 번. 한 번이에요. 어디서? 10의 자리에서 한 번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50개는 준 거야. 그리고 20개를 가지고 또 5로 나누는 거죠. 자, 20개를 다섯 개씩 나눠줘봐. 그럼 한 사람 몇 명이 가져갈 수 있어? 4명이 가져갈 수 있겠죠. 4명이. 그래서 얘기 4명. 그럼 다 쓴 거죠. 요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자, 요걸 한번 정리를 다시 해봅시다. 그래서 몫이 14가 되는 거예요. 자, 먼저 50개하고 20으로 갈라. 자, 50 나누기 4. 50 나누기 4 하면 얼마예요? 자, 얘를 식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제가 70 나누기 5를 할 건데 얘를 50하고 20으로 갈라요. 자, 식을 정리해 볼게요. 50 나누기 5하고 하나, 그 다음 20 나누기 5하고 하나. 여기 또 더하기가 들어가. 왜? 내가 여기서 나눴잖아. 그지? 그 나눈 몫에 10의 자리가 들어가는 거고 얘를 또 나눴잖아. 그 나눈 몫에 1의 자리가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러면 걔도 주고 얘도 줬잖아. 그죠? 10개도 포함되고 4개도 포함됐잖아. 그러니까 총 몇 번 포함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더하기로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애들 잘 몰라요. 그래서 얘가 10개고 얘가 4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지금 가로셈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세로셈이 아니고 가로셈으로 먼저 해보는 거야, 이걸. 애들 세로셈식 쓰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나눗셈은 모양이 되게 이상하거든요. 애들한테 나눗셈 모양이 되게 이상하다고 느낄 텐데 그런 얘기 안 해요, 애들이? 익숙치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한번 해보는 거죠. 자, 90 나누기 6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90 나누기 6. 자, 그럼 내가 아까 뭐라고? 10개가 되게 중요하다 했잖아. 10번 들어가느냐. 60 돼야 안 돼. 되죠? 갈러, 걔를. 60하고 30으로. 그럼 60 나누기 10이 6이 한번 되고 그 다음 30 나누기 6이 한번 되죠. 그죠? 그럼 얘 나누니까 10개. 얘 나누니까 5개. 15개. 이렇게 생각을 하면 훨씬 쉽다. 자, 제가 그걸 세로셈으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우리가 세로셈을 쓸 때는 나눗셈을 이렇게 씁니다. 나눗셈을 이렇게 쓰고 여기에 나누어지는 수를 쓰고 여기에다 나누는 수를 쓰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읽냐면 90 나누기 6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애들이 이 쓰는 순서를 헷갈려 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하나가 분수고 하나가 나눗셈이에요. 분수도 우리가 2분의 1 이렇게 읽잖아요. 2분의 1 이렇게 읽는데 우리가 보통은 2분의 1 할 때 밑에서부터 위로 쓴다는 생각을 잘 못해요, 애들이. 그래서 얘부터 잘 안 써.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거든요, 분수할 때. 근데 나눗셈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얘가 앞에 있잖아요. 앞에 있으니까 애들이 90 나누기 6을 이렇게 쓰는 애들이 있어요. 90 나누기 6. 처음에 배울 땐 안 그런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갑자기 90 나누기 6 해봐. 그럼 이러고 앉아있는 거야. 나누기가 안 되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게 나누기라는 표시야. 그런데 이 나누기 할 때 여기 있는 애가 나누어지는 수. 앞에 온 애가 여기 오는 거야. 나누어지는 수가 여기고 나누는 수가 항상 이쪽에 오는 거야. 하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90 나누기 6을 합니다. 그러면 이 90 나누기 6을 할 때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60 나누기 6을 먼저 했잖아요. 그죠? 즉 10개가 들어가는지를 먼저 보란 말이에요. 10개가. 자, 10개가 들어가는지 봤더니 얘가 10개가 들어가요. 6, 1은 6. 그게 이 얘기예요, 지금. 6, 1은 6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얘가 10원짜리가 9개인데 6개 먼저 해결했다 이거지. 자, 여기까지는 아직도 뭐야? 10원짜리야. 그러니까 얘가 60인 거죠. 자, 줬어. 걔를 줬으니까 빼야지. 줬으니까 빼야. 여기다 빼기를 쓰세요, 이게. 헷갈리니까. 10을 쓰고 얘를 30. 자, 이렇게 쓰는 거죠. 네. 이렇게 쓰고 6, 5, 30. 이땐 낱개야, 이땐 낱개. 그러니까 낱개 자리에서 써주는 거지. 이 30은 왜 30이냐면 낱개 자리에서 봤을 때 30개라 이 소리인 거야. 그래서 6, 5, 30. 그래서 낱개가 이제 하나도 안 남는 거야. 여기서 또 뺐잖아.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세로셈을 이해를 잘 못하면요. 얘를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또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나눗셈은요. 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한 번에 바로 나눗셈식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런 방식으로 해요. 그냥 우리가 하던 방식으로. 그리고 얘를 90 나누기 6 할 거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써.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세로셈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6 1은 60 이렇게. 그림만 그리지 말란 말이에요. 나누기 그림만 그리지 마. 그리고 내가 얘를 어떻게 했어? 뺐어. 이것까지 다 써. 30이 남았네. 6, 5, 30. 남는 거 또 없어? 빼. 남는 거 없어요. 그래서 몫이 12개. 15개. 몫이 15개. 이렇게 쓰라고. 이게 익숙해지면 나눗셈을 해도 괜찮아. 그때는 인제 이렇게 하는 거지. 자, 90 나누기 6은 6 1은 6, 30, 6, 5, 30은 0. 자, 1단계 이거, 2단계 이거, 3단계 이거. 자, 보여 여러분? 자, 내가 이걸로 바로 안 했어. 근데 보통 어떻게 해? 이걸로 바로 하잖아. 애들한테 이거 왜 배워야 이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 여기다 6을 왜 쓰고 이게 30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잘 안 되면 이거부터. 얘부터 먼저 생각해. 야, 10개 되는지 먼저 봐. 그렇게 해 가지고 얘를 시작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게 이해가 잘 돼. 그럼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세로셈으로 생각하는 거야 하고 알려주고 그거를 나눗셈식으로 이렇게 쓰는 거야 하고 3단계로 알려주시면 돼요. 3단계. 오케이. 자, 나눗셈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나눗셈을. 자, 이제 됐어요.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 몇십몇 나누기 몇을 구해볼까요? 원이 됐어요. 얘는 어떻게 할까요? 얘는 드디어 이제 세로셈이 나온 거예요. 얘는 세로셈이 나왔죠? 나눗셈식을 세로로 쓰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일단 나눗셈식을 할 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한번 해볼게요. 36 나누기 3. 제가 36 나누기 3을 한번 해볼게요. 했더니 얘가 30하고 6이 있잖아. 그럼 갈라. 얘를 30하고 6으로 갈라요. 그럼 30도 나누기 3을 하고 6도 나누기 3을 해서 걔들을 더하는 거죠. 곱하기 할 때랑 똑같죠? 곱하기 할 때랑. 자, 나눴더니 얼마가 됐어? 10개? 그리고 얘가 3. 이게 된, 2. 이게 된 거죠. 그래서 12개. 이거네. 몫이 10이야. 처음에 이렇게 해. 자, 그 다음 36 나누기 3 이렇게 써놓고 옆에서 해보는 거죠. 30, 3일은 30 해서 여기서 얘를 어떻게 한다고? 빼. 6이 내려왔어. 자, 이제 6 나누기 3 했어. 3 몇 번 들어간다고? 3, 2, 6. 그럼 여기서 얘를 어떻게 한다고? 빼주는 거라고. 빼주는 거. 포함제라 했잖아. 나눗셈식은 포함제라 했잖아. 그러면 다 들어갔으면 계속 빼주는 거지. 계속 빼주는 거. 마지막에 뭐가 될 때까지? 0이 될 때까지. 이게 0이 됐잖아. 이거구나. 그리고 나서 얘를 하라고. 그리고 나서. 했더니 자릿수를 또 예쁘게 잘 잘라놨어요. 자릿수가 중요하니까. 3일은 3. 근데 이 3이라는 건 사실 뭐다? 3 곱하기 10이다. 이 얘기죠. 3이 10번 들어갔어요. 이런 뜻이라는 얘기죠. 10번, 10번. 그리고 나서 6이 내려왔어. 자, 6이 내려왔어. 6 나누기 3, 3이 6. 3이 2번 들어갔어요. 2번 들어가서 나머지는 0이다.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래서 나눗셈식을 세로로 쓰는 방법이 바로 이런 방식인 거죠. 그래서 36 나누기 3은 몫이 12가 되고 36 나누기 3에서 몫이 12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쓰는 자리. 얘가 나누어지는 수, 얘가 나누는 수, 얘가 몫.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이런 방식으로 해보시면 돼요. 자, 몇십몇 나누기 몇을 구해볼까요? 2를 봤어요. 얘는 또 뭐가 다르죠?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그냥 처음에 했던 방식, 첫 번째 방식. 48 나누기 3 얘를 했어. 얘가 10번 들어간지 해보라 그랬죠? 그잖아? 그러면 30. 남는 게 18개. 자, 그러면 30 나누기 3 하고 18 나누기 3. 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얘는 10개, 얘는 6개, 얘는 16개. 이렇게. 어렵지 않죠? 선생님, 저 이제 두 번째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48 나누기 3. 3, 1은 30. 걔를 빼라고. 빼. 자, 뺐더니 얼마가 돼? 18. 3, 6에 18. 또 빼. 남는 게 없네요. 자, 그래서 몫이 또 16. 이런 방법. 그 다음 세 번째 방식이 요거.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라고요? 얘가 뭐라는 건지 알아야 된다 이거지. 3 곱하기 10. 얘가 뭔지 알아야 된다 이거지. 3 곱하기 6. 나눗셈 알려줄 때 어렵게 알려주면 애들이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자, 나머지가 있는 몇십 몇 나누기 몇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까지는 나머지가 없었어. 0으로 끝나서. 이걸 뭐라고 했어? 나누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 나누어 떨어진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나머지가 있는 경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 뭐 되게 복잡하죠? 자, 이게 되게 복잡한 거 우리가 또 간단하게 한번 해봅시다. 자, 19 나누기 5. 5가 10번 들어가는지를 봤더니 아이씨 택도 없어요. 자, 5가 10번 무슨 10번이에요? 19밖에 안 되는데 9구단 안에서 해결이 될 것 같아요. 9구단 안에서. 그럼 9구단이 되는 애를 찾아. 가장 가까운 애. 15하고 4. 내가 이렇게 갈랐어. 얘를 이렇게 가려면 어떻게 갑니까? 15 나누기 5 더하기 4 나누기 5를 해야 되잖아, 여러분. 그지? 그럼 15 나누기 5 하면 얼마야? 3. 선생님, 저 4 나누기 5 할 줄 모르는데요? 4 나누기 할 줄 모르는데 어떡하죠? 더하기 4 나누기 5 해야 되는데 얘를 할 줄 몰라. 큰일 났네. 몫이 얼마야? 3. 얘는 나눴어, 못 나눴어? 못 나눴기 때문에 얘가 바로 뭐가 된다? 나머지가 되는 거죠. 자, 중요한 얘기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얘는 나누기를 결국 실패했어요. 그래서 얘는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얘가 나머지라고 부르는 거죠. 따라서 19 나누기 5를 하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4야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즉 나머지가 생긴다는 얘기는 나누는 수보다 어때야 된다? 작아야 된다. 그래서 나누는 수가 5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0, 다 나눠 떨어지는 거 0, 1, 2, 3, 4까지만 돼. 5는 나머지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다 5개가 나와요. 만약에 나누는 수가 6이야. 나누는 수가 6이야. 그럼 어떻게 할래? 나누는 수가 6이면 나머지는 뭐가 돼? 0, 1, 2, 3, 4, 5 이렇게 6개가 되죠. 그러니까 나누는 수가 7이야. 그럼 나머지가 몇 개가 돼? 0, 1, 2, 3, 4, 5, 6 6개. 6개, 7개. 0부터 6까지가 나머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는 얘를 더 표현하고 싶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가면 되냐면 5학년, 4학년 대분수로 한번 가봅시다. 대분수로. 4학년, 3학년 2학기 대분수에서는 사실 이런 걸 애들이 감으로 익히기는 어렵고요. 대분수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얘를 내가 분수로 만들 수 있어. 이거 자체를 내가 분수로 만드는 건 6학년 때 배우는데 4 나누기 5는요. 4 나누기 5는 5분의 4예요. 그럼 정확히 따지면 얘를 6학년 때 배울 수 있다는 얘기네. 그러면 3과 5분의 4가 됩니다. 즉 19 나누기 5는 나누어 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분수의 형태로 얘를 몫을 쓸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얘를 분수의 형태로 썼어요. 그럼 이거 자체가 뭐가 돼? 그냥 몫이 되는 거야. 그땐 나머지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거야. 내가 얘를 자연수까지만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몫이 3이고 나머지가 4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범위를 어디까지 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몫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재밌죠? 자, 이거를 내가 세로셈식으로 보여줄게요. 19 나누기 5를 제가 세로셈으로 봤는데 5 안 돼. 5, 3, 15 하고 나머지가 4가 됐어요. 자, 이걸 제가 분수로 보여줄게요. 그럼 이 상태에서는 선생님 분수로 볼 수 없나요? 왜 못 봐? 3과 3이 자연수잖아. 3과 5분의 부모 안 바뀌어. 4. 3과 5분의 4. 이 상태로 바로 대분수가 할 수 있죠. 네. 나머지가 있다는 것은 걔를 분수까지 범위를 정해줬을 때는 몫이 분수의 형태로 쓰면 되는 거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학년이 됐을 때 아이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아이들이 시간은 계속 어려워요. 시계. 엄청 어려워요, 시간. 시간을 되게 어려워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지금 1시간 10분이야.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내가 얘를 시간으로만 표현하고 싶어. 얘를 시간으로만. 그럼 이것을 분수로 표현하면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하냐면 1시간은 1과 자연수가 되고요. 우리가 1시간 60분이잖아. 얘는 60분 중에 10분이에요. 그래서 60분의 10. 시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1시간 10분이라고 하면 시간과 분으로 얘를 쪼개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1과 60분의 10이라는 분수를 이용하잖아요. 그럼 하나의 단위인 시간이라는 단위로 딱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얘를.
그러면 연산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때는 시간 따로 분 따로 이렇게 계산해야 되잖아요. 이때는 이거 자체를 온전히 하나의 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수 범위에서 수를 다룰 때하고 분수의 범위로 확장이 됐을 때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연산의 범위가 아니 그러니까 연산의 범위라고 말하면 안 되고 내가 다루는 수의 범위가 엄청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어려운 거야. 지금 단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과 분은 서로 계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시간 따로 분 따로 했었는데 내가 분수를 배우잖아. 그러면 그것을 전부 다 분을 시간으로 다 바꿀 수 있어. 30분도 분으로 바꿀 수 있어. 아니 30분도 시간으로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60분의 30. 이 약분하면 뭐야? 2분의 1 시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바꾸는 순간 내가 계산해야 될 시간의 영역이 확 넓어지는 거지. 그래서 애들이 어려운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제 그래 분수 하나가 더 늘어났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어려워? 그게 아니에요. 모든 영역에 분수가 다 들어가요, 모든 영역에. 음. 지금도 여기 보세요, 제가. 얘 여기서 제가 자연수 범위에서 끝났으면 여기 나누는 수 나머지로 끝난 거예요, 나머지로. 근데 내가 분수를 가지고 움직여 보겠다고 작정하잖아요. 그럼 얘를 내가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거지, 3과 5분의 4로. 계산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어려운 거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분수를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자, 나머지가 있는 몇이면 나누기 몇을 구해볼까요? 2. 이걸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47 나누기 3을 할 거예요. 47 나누기 3. 이런 수가 사실은 제일 어렵죠. 이 전체 지금 3학년 2학기에서 배우는 나눗셈의 최종 목표는 이런 나눗셈을 하고자 하는 거죠. 이런 나눗셈을. 자, 이걸로 한번 해볼까? 내가 88 나누기 3을 한번 해볼게요. 얘를 원래 했던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10개가 들어가나? 10개가 들어가네. 30을 뺐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30보다 훨씬 큰 수가 남는 거야. 58 이렇게 남아요. 58. 선생님 어떡하죠? 여기 58이 남는데요. 뭘 어떻게 해? 또 나누면 되지. 자, 10개가 또 들어가니? 또 들어가요, 선생님. 그래 그럼 여기가 또 30, 28. 10개 또 들어가니? 10개 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요. 10개 더 안 들어가. 그럼 여기서 10개, 여기서 10개 해결됐잖아. 그죠? 그럼 얘만 나누면 되잖아요. 자, 여기서 10개, 여기서 10개 해결됐으니까 그걸 굳이 식으로 쓰자면 10 나누기 3 더하기 10 나누기 3이래. 미안해요. 30 나누기 3 더하기 30 나누기 3 더하기 28 나누기 3 이렇게 되겠네. 근데 우리는 실제로 얘는 그냥 간단하잖아. 10 더하기 10이니까 얘는 20 더하기. 자, 28 나누기 3을 어떻게 할 건지 이제 그걸 한번 고민해 봅시다. 28 나누기 3. 얘는 9구단위 된단 말이에요. 3, 8에 24. 8개 되네. 8개. 자, 20 더하기. 자, 3, 8에 24. 3, 8에 24. 3, 8에 24 했으니까 24 나누기 3은 되는데 남는 게 4가 있는 거예요. 얘가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안 돼. 얘네들은 전부 몫으로 처리가 되는데 얘 나누기 3 요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요게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20 더하기 여러분 이거 식으로 쓰게 하시면 안 돼요. 얘네들은 이건 좀 어려워요. 제가 보여드리는 것 뿐인 거예요. 그냥. 자, 20 나누기 20하고 여기선 8. 그래서 28이 되고 얘가 처리가 안 돼 지금. 4 나누기 3. 얘가 처리가 안 되니까 나머지로 되는 거죠. 그래서 몫이 28. 나머지가 4.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좀 더 애들이 쓰기 편하게 한번 좀 우리가 바꿔볼까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얘를 애들이 조금 더 쓰기 편해. 이거 절대 애들 쓰게 하면 안 돼요. 여기까지는 너무 과한 거야. 자, 아까 여기 있는 식에서 여기 지웠네 내가 다. 여기 지워버렸네. 여기 나머지 있는 건 아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워요. 가로셈으로. 어디까지가 나머지로 되고 어디까지가 몫으로 되는지가 잘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이런 얘기는 해볼 수 있죠. 여기서 10개, 여기서 10개. 이렇게 쪼개서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게. 인도 애들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다르죠. 자, 한번 해볼게요. 얘가 몇 번 들어가요? 얘가 2번 들어가는 거죠. 얘가 2번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3이 60. 여기서 이걸 빼요. 자, 빼면 28이 되는 거죠. 28 나누기 3을 하니까 3, 8에 24. 8번 들어가서 남는 게 얼마다? 4가 남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눗셈식 하기 전에 요거는 꼭 한번 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나머지라고 부른다. 제가 인도 애들이 계산하는 법 알려드릴까요? 나눗셈식?
걔네들은 또 이런 식으로 해요. 걔네들은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나눗셈식을 그리기는 해요. 88 나누기 3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다 이렇게 쓰죠. 여기 30. 10번. 이렇게 쓰는 거예요. 30, 10번. 또 빼. 58. 또 30. 10번. 28. 또 30 안 돼. 몇 번 들어가? 38에 24. 8번. 남는 거 4. 10, 28. 28. 나머지 4. 이렇게도 합니다. 자, 도저히 안 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도 애들은 이렇게 해요. 인도 애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꼭 한 번에 다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거 없어. 이런 거 없어. 왜 나는 이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 너무 쉽잖아, 여러분. 그죠? 애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쉬워요. 10개씩 들어가는지 다 확인해보고 10개 들어가네. 너무 많이 남아. 더해서 10개 또 들어가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애들이 뭐 때문에 되게 이걸 어려워하냐면 자, 지금 보여줄게요. 우리나라는 애들이 이거를 내가 만약에 88 나누기 3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안에 최대한 더 많이 넣어야 돼. 얘가 문제야. 그래서 30 하면 안 되고 얘가 60이 돼야 돼. 3이 60까지. 그래서 이게 결국 뭐야? 20번 들어가는 거야. 28 남았어. 3, 38에 24. 얘가 8번 들어갔어. 남았어. 더 이상 안 되네. 잠깐만요. 38에 24. 어머, 나 바본가 봐. 나 여지껏 잘못하고 있었네. 얘기 좀 해주지. 사람들이 있었으면 얘기해줬을 텐데. 못 살아. 아이고, 나 이거 못 잘러. 그냥 할게요. 자, 그럼 한 번 더 들어가야지.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어메. 여지껏 다 한 번 들어갔네. 세상에,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하면, 아니 돼요. 이렇게 해야 나머지가 되지. 아이고, 미안해. 이것도 틀렸네. 아이고, 나머지가 이렇게 되지. 아이고, 오늘 진짜 정신이 없는갑다, 내가. 아이고, 죄송해요. 나 이게 정확한 사람들이 보면 엄청 성질 날 텐데. 미안해. 미안해. 자, 여기 사실 다 틀린 거야. 지금까지 다 틀린 거야. 근데 이걸 보고 좀 이상하다고 느껴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깨달았어. 나 잘했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르지 않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몫이 얼마가 돼? 29네.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근데 우리나라 거에서는 이것도 용납이 안 되죠. 저 지금 잘못했잖아. 다 지우고 다시 해야 되잖아. 39, 20씩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지? 근데 저는 애들한테 좀 자유롭게 나눗셈을 하라고 도와주고 싶어요. 이런 거. 그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이런 식으로 하면 몰라도 요즘 우리나라 애들은 좀 이런 게 난 좀 불쌍한 것 같아. 이런 게. 여기 이 나눗셈을 좀 이렇게 약간 고리를 헐겁게 하면 안 될까? 내가 제일 싫어하는 방식. 여기 나눗셈의 세로 방식. 네. 이거는 여러분 보시면 아시니까 여러분이 이제 마저 보시고 저는 이런 방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이 절차를 다 맞춰서 모든 수를 최대한 끌어당겨서 이게 꽉꽉 조여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거예요. 나머지가 얘보다 큰 게 나왔어. 잘못된 거야. 지금 내가 왜 잘못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4가 나왔는데 여기서 인식을 못하고 얘보다 크게 나왔어. 이상해야지. 안 이상했어. 그게 좀 잘못된 거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식하셨죠, 이제? 자, 세 자릿수 나누기 한 자릿수로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 문제를 항상 볼 때는 저는 지금 여러분한테 이 방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여기를 바로 하잖아요. 근데 사실 항상 여기부터 봐야 돼. 색도화지가 300장 있구나. 세 학급에 똑같이 나눠주려고 하네. 그럼 한 학급당 몇 개씩 줘야 될까? 이걸 알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지? 나누기야. 그럼 나눗셈을 하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요, 여러분, 300 나누기 3이잖아요. 어디서 출발하면 돼? 3 나누기 3에서 출발하면 돼요. 3 나누기 3은 1이잖아. 몇 배 했어? 100배죠. 그럼 목도 얼마야? 100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런 거죠. 답을 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얘를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나갈 것인가 그거를 먼저 이제 생각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앞부분 해석하는 연습을 잘해야 문장제 문제건 뭐건 다 하는 거야. 아시겠죠? 자, 560 나누기 54 요걸 한번 해봅시다. 그럼 내가 56 나누기 4를 할 줄 알면 560 나누기 4도 어때요? 가능하다는 얘기죠. 560 나누기 4도. 네. 얘가 10배가 됐으니까 이때 나오는 몫에다가 10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10배를.
저는 이제 주로 가로셈 방식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세로셈 방식을 여기다 적어 놓은 걸 보면 여러분 3일은 3하고 여기 0 두 개가 비잖아요. 그죠? 이 비어 있는 자리까지 전부 다 채워 가지고 나눗셈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56 나누기 4. 얘는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가? 56 나누기 4. 가장 쉬운 방법. 40, 16. 40을 4로 나눠서 10개 더하기 16을 4로 나눠서 4. 그래서 14. 얘네들은 다 몫이에요, 여러분. 이거 다 몫이에요. 네. 그래서 얘가 몫이 10, 4, 4, 16에 14가 됩니다, 얘가. 그럼 얘를 10배 했으니까 얼마? 140. 그걸 세로셈으로 쓰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4, 1은 4, 16, 4, 4, 16, 0이 내려왔어. 이 자리가 있다는 얘기죠? 빈자리 0 채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275 나누기 5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세로셈을 이렇게 하게 되면 자릿수가 아무리 많아도 계속해서 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자, 275 나누기 5. 얘는 어떻게 할까요? 아, 이건 좀 이제 어렵네요, 여러분. 네. 275 나누기 5는 이제 얘를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이걸 200하고 75로 먼저 가를게요. 200은 몇 번 들어가요, 5가? 얘를 20으로 생각하면 되겠지, 20으로. 5, 4, 20, 40. 이렇게 들어가죠. 5, 4, 20, 40 들어가고. 70으로 또 한번 가를까요, 우리? 50하고 25. 이렇게 한번 가를까요? 그럼 50 몇 번 들어가요? 10번. 그 다음 얘가 5번. 그래서 55. 네, 요런 방식도 있고. 275 나누기 5. 자, 이제 나눗셈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5. 자, 100의 자리에 5가 안 들어가잖아요. 왜냐하면 얘가 100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5명한테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얘를 여기서부터 해야 되죠. 여기서부터. 자, 그렇게 되면 이게 필요가 없죠. 요선이 우리가 필요가 없는 거죠. 요선이 필요가 없는 거고. 자, 얘를 한번 넣어봅시다. 5, 25. 자, 이렇게 해주는 거죠. 즉, 10원짜리 막대기로 27개를 애들한테 다섯 명께 나눠준 거죠. 그랬더니 25개가 해결이 된 거야. 자, 10원짜리 막대기가 2개 남았어요. 이 2개를 가지고는 5명한테 나눠줄 수가 없어. 다시 1원짜리로 바꿔. 자, 그럼 1원짜리로 25개가 되는 거죠, 얘가. 1원짜리 25개가 됐네. 그럼 1원짜리 25개를 가지고 5명에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5, 25. 자, 남는 게 없네. 0. 끝. 그래서 얘가 55. 이렇게 하나, 저렇지. 하나 똑같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 제일 앞자리예요, 여러분. 제일 앞자리에 5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몫의 자릿수가 달라지죠. 예. 몫의 자릿수가 달라지죠. 세 자리 나눈 게 한 자리지만. 자, 그럼 이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이제 나누지 않고 나누지를 않은 상태에서 요걸 한번 여러분 봐봐. 계산하지 않고 한번 봐봐요. 자, 지금 여기 보면 계산해 봅시다 하고 문제가 나와 있는데 400 나누기 4가 있죠? 한 자리만 딱 보는 거예요. 얘 들어가요? 그러면 얘는 몫이 세 자리. 여기 들어가요? 그럼 얘도 몫이 세 자리. 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럼 얘는 몫이 두 자리. 왜냐면 그 다음부터 들어갈 거니까. 이런 것도 아이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모든 계산을 다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좀 알아두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겠죠. 자, 나머지가 있는 세 자리 나누기 한 자리. 요걸 한번 해봅시다. 나머지가 있는 거래. 자, 공책이 405권인데 한 명당 4권씩 준대요. 누가 봐도 남겠죠? 5건이니까 여기 마지막에. 자, 이거를 공책을 몇 명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요? 그랬어요. 한 명당 4권씩 주겠대요. 이것도 포함되네요. 조금 전 건 등분제였는데. 자, 405명에게 405명이 아니라 405권을 한 명당 4권씩 주겠대. 그럼 우리는 이걸 나누기 4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럼 나 같으면 얘를 400하고 5로 가르죠. 그럼 400은 4일은 4, 이건 100원이잖아. 이런 정도는 암산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5 나누기 4를 해야 돼. 자, 여기다가 5 몇 개씩 줘? 4개 주고 하나 남잖아요. 그죠? 그래서 5, 1은 5 하고 끝. 자, 그럼 몫은 100일에서 끝난 거야. 몫은 100일에서 끝나고 나머지가 1이 남는 거죠. 자, 나머지가 이렇게 남네요. 나머지가.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아이들이 세로셈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이 틀리는 게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 왜 이걸 따로 했을까? 왜 이걸 따로 했을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잠시만요, 여러분. 자, 그렇게 이 가운데 끼어 있는 0, 이거를 아이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워한단 말이죠. 얘를 제가 세로셈으로 해볼게요.
무슨 문제, 뭔 소리야?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405 나누기 4. 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자, 405 나누기 4를 하면 얼마? 4일은 4. 0이 내려왔어. 근데 애들이 여기서 얘를 뺐잖아요. 이게 40이잖아요, 40. 이게 4배. 그럼 0이 내려왔어. 이 자리에 0을 쓴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0 안에 0이 들어갈 수는 없잖아, 4가. 그래서 이 자리가 0이고 얘가 5가 내려오면 4일은 4하고 나머지가 1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0을 쓰지도 않을 뿐더러.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기 가운데 0이 들어간다는 게. 근데 이걸 가로셈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못 느껴요. 여기에 0이고 뭐고 되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 차이가 뭔 차이인지. 하나만 더 해볼게요. 506 나누기 5. 얘를 한번 해볼게요. 506 나누기 5. 얘를 한번 해보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500으로 갈라지죠. 당연히. 500하고 6. 그럼 여기가 100이잖아. 그죠? 그럼 얘는 5하고 1로 갈라져. 그러면은 얘는 5일은 5 하고 나머지가 1이 생기는 거죠. 따라서 100일 나머지 1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이게 세로셈으로 하게 되면 애들이 헷갈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나눗셈 볼게요. 124 나누기 3 한번 해볼까요? 124 나누기 3. 자, 얘는 제일 앞자리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 4, 12 하고 나머지가 12에서 여기 0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얘 혼자 내려오는 거죠. 4. 3일은 3. 나머지는 1.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나는 굳이 다른 경우로 생각하고 얘를 하는 게 뭔가 좀 유형화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유형화를 하기 시작하면 애들이 그 왁구에 자꾸 끼워 넣으려고 그러거든요. 나는 그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왜 이렇게 유형화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문제집이 주는 영향도 얘네가 받은 거죠. 교과서를 만든 사람들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 교과서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참 수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제가 124 나누기 3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얘를 120으로 가르겠죠. 왜냐면 3, 4, 10이니까 얘를 120하고 4로 갈라요. 납득이 안 되신다고요? 그러면은 제가 이것을 다시 30으로 가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쉬운 건 30이죠. 30. 근데 30 한 번으로 하면 얘가 얼마야, 나머지가. 나머지가 94잖아. 그럼 또 30으로 또 갈러. 또 나머지가 얼마야? 64야. 또 나머지 30 또 갈러. 그럼 나머지가 얼마야? 또 34야. 또 나머지 30. 아, 나머지 4. 아우, 32 네모. 그래서 몫이 얼마야? 아, 여기서 40이 나오는군요. 몫이 40이 나오고요.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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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 이렇게 되는 거니까. 4번 해가지고 3하고 1로 가려는 거죠. 이거 재밌네. 4번, 한 번 들어왔어. 몫이 41이고 나머지가 1인 거죠. 여기서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거는 얘를 갖다 쓸 수 있으니까 이걸로 나누는 몫을 써야 되니까 나는 그걸 생략을 한 거지. 되게 재밌네요. 네, 이런 방식 아주 신선하고 좋아요. 저는 뭐 계속 새로운 방식을 찾아내는 거를 제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요 제일 싫은 게 뭐냐면 내 머리가 굳는 게 제일 싫어요. 내 머리가 굳으면 난 늙어 죽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 이것도 한번 해볼까? 289 나누기 3.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270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그거를 안 한다 하면 내가 또 얘를 또 어떻게 하겠어? 30하고 또 빼야지 뭐. 259. 또 이제 30하고 이 짓을 계속 하는 거야. 그렇다 보면 이제 애들이 지겨워서 아, 선생님 이거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래, 하지 마. 그럼 저는 이제 그 말을 얼른 수용하고 39, 27. 선생님 270 될 것 같아요. 되지 왜. 그럼 빼면 얼마야? 19. 그럼 얘는 18하고 1 이렇게 가면 끝나요, 선생님. 그래, 좋아. 그럼 얘는 몇 번? 얘는 39, 90번이고요. 그리고 얘는요 6번이고 나머지가 1이 남네요. 따라서 96에 나머지 1.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계산이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이걸 뭐라 그래, 우리가 이거를 검산식. 이거를 우리가 검산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검산식을 한번 해봅시다. 검산식. 검산식은 뭐냐면 다시 거꾸로 계산해서 걔한테 가는 거예요. 자, 원리를 보자면 16을 내가 5로 나누잖아요. 16을 5로 나누면 5가 얘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15하고 3, 15하고 1 이렇게 갈라지는 거잖아요. 15라는 거는 15를 5로 나눠서 몫이 3이 나온 거고 나머지가 1이다 이렇게 된 거거든. 그럼 내가 얘를 검산식으로 쓸 때는
5하고 3을 곱해서 다시 15를 만들어야 되잖아. 5 곱하기 3을 한 다음에 아까 나머지로 처리해서 놔뒀던 이 1을 더해서 16을 만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 원리를 요즘은 두 개로 나눠서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여기서 한번 등호를 씁니다. 자, 15. 얘를 먼저 만들어. 그리고 아까 남겨놨던 거 있지? 그 15에다가 1을 더해서 16이 된다.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검산식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검산식이고 요 순서 제일 처음에 이게 나누어지는 수야. 나누어지는 수. 마지막에 나누어지는 수까지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나누어지는 수가 얘가 나누는 수. 얘가 목, 얘가 우리가 나머지라고 얘기할 때 나누는 수가 몫을 먼저 곱해서 15를 만들고 그리고 나머지를 더해서 나누어지는 수를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때는 그냥 어떻게 했어요? 나누는 수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는 나누어지는 수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과정을 말로 하죠. 이렇게 과정을. 나누는 수와 몫의 곱에다가 나머지를 더하면 나누는 수가 됩니다. 혼합계산 말을 하듯이 이런 식으로 바꿔서 말을 하죠.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해서 하는 거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생각수학이네요. 나누어 떨어지게 한번 나눠볼까요? 그랬어요. 96명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는 거예요. 3학년 학생 96명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두모두모로 나누겠대 얘네를. 두모두모로 나누면 96을 나누기 2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반띵하라는 얘기죠. 반띵. 반띵해서 여기 가장 가까운 수는 사실 80이죠. 80하고 16. 그럼 얘가 8로 나눠지는 거죠. 그죠? 자, 그럼 80을 반띵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40. 그리고 여기 8로 나눴으니까 8명. 내가 이걸 미리 나눠버렸네. 여기를 내가 미리 나눠버렸네. 그죠? 미리 나눠버렸는데 16을 반띵하니까 얼마? 8. 그렇게 해서 48. 이렇게 되겠죠. 세 줄로 나눠. 자, 내가 96을 3으로 나눠요. 그러면 얘가 내가 90이 되겠네요. 90하고 6. 그래서 3, 3은 9. 자, 몇십을 먼저 할 줄 알면 굉장히 편합니다, 여러분. 30. 그리고 6 나누기 3에서 2. 그래서 32명. 네모등으로 나눈데, 자, 96 나누기 4. 가로세마기가 자리가 좁네요. 자, 이쪽에다 해볼게요, 제가. 96 나누기 4.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얘는? 자, 80하고 16으로 갈라지죠? 자, 그러면 8, 20 더하기 나누기 4. 그래서 24. 아유, 되게 많네. 자, 이게 96을 나눠 떨어지게 하는 애들이 되게 많죠? 8도 해볼 수 있어요. 자, 96 나누기 8 해볼까? 그럼 80 하고 여기 16. 그럼 10개, 2개 해서 12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나누어 떨어지는 애들, 그런 애들을 나중에 뭐라고 불러? 약수.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제. 자, 그럼 1부터 9까지 나누어 떨어지게 하려면 어떤 수로 나눠야 되는가? 이게 지금 약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약수란 단어를 한마디도 쓰고 있지 않지만. 이렇게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애들을 다 찾아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얘네들 지금 1부터 9 어디까지예요, 지금? 나누어 떨어진 애들 다 찾죠, 지금. 다 찾으면 걔네들이 96의 약수가 되는 거고 여기도 48을 1부터 9까지 해서 다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를 찾아.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걔네들이 48의 약수가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고 놀이로 나눗셈을 즐겨볼까요? 하고 있어요. 자, 탐구수학인데 어떻게 그 놀이를 하는지 한번 볼까요? 11부터 99까지 수 중에서 5개를 골라요. 아무거나 고르는 거야. 아무거나 고르고 나서 나눗셈 놀이판에 0부터 5까지 수의 순서 없이 막 쓴대요. 0부터 5까지 나눗셈 놀이판에. 나눗셈 놀이판에 0부터 5까지 쓴대. 그런 다음에 얘를 0부터 5까지 쓰는 건데 0, 1, 2, 3, 4, 5 막 이렇게 막 순서 없이 막 쓴대.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서요 5까지밖에 쓸 수가 없는데 아 이때 같은 수를 2번 쓸 수 있구나. 내가 이 조건까지 못 봤네. 이때 같은 수를 2번까지 쓸 수 있네요. 그러면 이제 빈차를 다 채우라는 얘기죠. 0을 2번을 쓰든 뭐 1을 2번을 쓰든 이런 식으로. 한 명이 먼저 주사위를 굴려요. 왜냐하면 주사위에 있는 수는 1부터 6까지 있죠, 여러분. 그럼 얘를 나누는 수를 삼겠다는 얘기죠. 지금 나누는 수를. 얘를 나누는 수를 삼게 되면 나머지 중에 제일 큰 수는 5까지밖에 안 돼요. 0, 1, 2, 3, 4, 5. 얘까지 딱 나머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5까지 쓰는 거예요. 지금 나머지에 대한 걸 하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내가 고른 수 중에 하나를 정해갖고 내가 주사위에 나온 수로 나누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주사위를 딱 던졌더니 4가 나왔어.
그러면 나는 아까 뭐 한 38 이런 애를 골랐다 해 봐. 그럼 38 나누기 4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목과 나머지를 한번 구해 보래요. 자, 그럼 한번 해 볼게요. 저는 36 하고 얘를 2로 가르겠어요. 그랬더니 4, 9, 36 하고 나머지 2 끝났네. 미안해요. 여기 끝났어요. 그러면 몫이 9인데 9는 쓰지 말고 나머지만 여기다 체크를 해라 이런 얘기죠. 나머지만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쓴 수가 여러 번 반복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뭐 00, 22, 11, 뭐 33, 4 뭐 이렇게 썼는데 내가 2가 계속 나와. 그러면 이제 얘는 할 확률이 되게 높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세 줄을 먼저 완성하면 완성한다. 이거 되게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애들은 짜증나겠지만. 자, 오늘 6강 과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주요 수학 개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여러분. 수업 중에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질문하고 싶었던 것들도 좀 간단히 적어주시고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이 있다면 그림을 그리거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오늘은 나눗셈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질문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자, 오늘 이렇게 이제 6강까지 끝내고 주말 과제를 이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말 과제는 이제 애들이 잘 아는 부분 아니면 얘네가 이걸 꼭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근데 엄마가 충분히 숙지가 된다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과서 문제로 먼저 연습을 다 하고 영상을 찍으셔도 되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엄마가 혼낼 거 다 혼내고 영상 찍는 거 말고 이제 노출을 좀 하세요. 엄마가 아이에게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는지 그러면 제가 좀 더 도와드릴 수 있죠. 자, 질문하는 요령은 애가 만약에 뭘 몰라서 잘 안 된다던가 그러면 너는 이게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니? 이 문제가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니? 이 뭐 문제를 갖고 했다면 이 문제에서 물어보고 싶은 게 뭐야? 그러면 얘를 구분을 지어서 네가 그림을 그린다면 엄마한테 어떻게 설명해 줄래? 뭐 이렇게 또 나는 네가 설명한 게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엄마가 이해할 수 있게 한 번만 더 설명해 줄 수 있겠니? 이런 말투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6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